이런 얘기가 있죠. 매달 월급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잉크가 마르기 전에 빠져나가는 월세, 점점 오르는 전세금, 뭐 주거 문제로 뭐 고민하는 분 정말 많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 있는 분도 고민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 코너를 두 분의 엔지니어 분들께서 같이 해주시는데 두 분의 엔지니어 분들도 아마 고민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관악 주거 복지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이 주거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라디오에 이런 부분을 얘기를 첫 시작을 좀 열어보면 어떨까. 뭐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주니까 주를 먼저 다뤄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오늘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관악 주거복지센터에 정두영 팀장님을 모시고 오늘 주거, 복지, 주거 관련된 이야기로 좀 채워볼까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도 너무 이쁘시고요. 네, 뭐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식주의 주를 담당하고 있는 관악주거복지센터 정두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두영. 반갑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임신이 나셨죠? 처음 해보는 거라. 그분 이거 뭐 누가 자주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아니 뭐 처음 해보는 거 축하 많이 받으셔야 되죠. 감사합니다. 몇 주째시죠? 8주입니다. 8주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원하시나요? 딸을 원하시나요? 처음이라서 그런지 별로 그냥 건강하게만. 건강하게만. 네. 이러다가 나중에 출산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엔 건강, 나중에 너 이런 직업 돼야 돼, 뭐 또 공부해야 돼, 뭐 음악도 배워야 되고 막 이렇게 하실 거죠? 아닙니다. 다 건강하게만. 알겠습니다. 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네. 금요일 날에 관악구 주거복지 실태조사 보고대회를 열었는데 사람들 많이 오셨나요? 네, 저희 사실 사람들을 많이 홍보를 많이 못해서 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정말 많이 오셨고요. 한 100여 분 정도 오셨는데 네. 이제 구청 직원분들, 네네. 그다음에 관악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분들, 네. 그리고 저희 설문조사 했을 때 좀 이 결과가 궁금해하셨던 분들, 당사자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까지 오셔가지고 한 100여 분 정도 되셨어요. 이 실태조사 발표하신 거 처음은 아니시죠? 네, 그렇죠. 이번이 두 번째였죠. 두 번째. 네. 그럼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 두 번째까지 열으셨는데 지금 아까 뭐 관도 오셨고 시민단체도 오고 막 이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연령대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뭐 청년, 장년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떤 연령대가 주로 많이 오시나요? 주로 장년층이 많아요. 장년층이. 네. 왜 청년층은 안 오죠? 우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시는 그 대상자분들이 저소득층에 아하, 가족이 있는 아니면은 어르신 이런 분들이 이제 주 타겟이고 청년 그 분포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상 그 주거 취약계층 안에 청년층이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아직은. 그렇죠. 그래서 장년층들을 더 많이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아직 청년이라. 그렇죠. 알죠. 왜 부끄러워하시죠? 아니요, 눈빛이 너 왜 거짓말해? 아닙니다. 네, 청년이라 좀 청년들이 많이 또 이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 장년층 이분들이 이 결과 보고를 같이 나누고 난 다음에 느낌 같은 거 좀 나누잖아요. 어떤 반응들이세요? 반응은 우선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랬구나 저랬구나 막 이런 공감 가는 느낌들이 좀 많으셨는지. 그쵸, 많았죠. 네. 우선 이제 집이 많이 넓거든요. 그렇죠. 관악구가 다른 서울시보다 이제 그런 게 뭐 통계 자료이긴 하지만 통계 자료에서도 여실히 보여지고 또 1인 가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느낄 수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표로서 확인이 되니까 이제 더. 그러면 제가 뜬금 질문했는데 잘 대답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물어볼게요. 네. 실태조사 하시면 어떤 내용들을 실태조사 하시죠? 우선 저희 뭐 일반 사항 조사했고요. 네. 주택에 대한
관련된 사항인데 뭐 지상에 거주하시는지 뭐 현재 거주하시는 곳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이런 부분부터 네. 환경, 평수, 방수 이런 게 최저 주거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조사를 했고 네. 결국엔 주거는 이제 돈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생활 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전세 자금이면 뭐 혹은 월세면 얼마인지 소득은 얼마신지 뭐 기타 공과금은 얼마나 나가시는지 뭐 대출금은 뭐 혹시 있으시면 그게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했죠. 네. 네. 그러면 최저 주거 기준 보다 못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가요? 관악구는 어때요? 아, 저희가 조사 결과에 나오긴 했는데 네.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우선 방수 평수로 봤을 때 20% 이하가 20% 정도가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를 못하셨어요. 그렇게나 많이요? 네. 실제로 서울시 통계에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23%라고 관악구에는. 아니 근데 그렇게 실제 통계 조사에 빈 방이 그렇게 많고 큰 방이 그렇게 많은데 맞아요. 최고 주거 기준 뭐 예를 들면 1인 가구일 경우에는 몇 평 이상이 살아야 한다. 근데 이제 그 평수가 되지 않으면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 혹은 뭐 3인 가구면 방 2개에 뭐 부엌 하나 있어야 된다. 근데 요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금 것들이 한 20% 그 정도. 정두영 팀장님은 최저 주거에 미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까? 이상인가요? 아니요, 딱 그 애매해요. 애매해요? 네, 애매해요. 출산하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네. 평수가 조금 애매해요. 네, 애매해요. 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사경센터의 이종환 선생님은 돈을 많이 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나왔습니다. 이거는 돈 벌어라는 얘기죠. 화이팅. 네. 자, 약간 긴장도 되시니까 태교의 좋은 음악을 좀 듣고 가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신청곡 있으시죠? 네. 그 제가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네. 그 옥상 달빛의 달리기. 옥상 달빛의 달리기. 네. 이 노래가 왜 좋으시죠? 뭐 그렇다고 삶이 지겹지는 않는데 항상 이제 좀 지치거나 할 때 노래 가사가 편안한 사람이 편안한 가사를 위로하듯 들려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위로하듯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상 달빛의 달리기 듣고 올게요. 네, 옥상 달빛의 달리기를 듣고 왔습니다. 네, 평소에 달리기 좀 하시나요? 아니요. 아니, 지금 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걷습니까? 움직이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네. 걸었어요. 건강한 아이를 순산하기 위해선 달리기를 좀. 달리면 안 돼요. 아직은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3개월 뒤부터. 아니요, 계속 걸어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좀 아까랑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주제를 좀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실태 조사를 하시면 이제 많은 주민분들을 만나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주민분, 뭐 상황, 뭐 주거 형태, 뭐 이런 거. 사실 저희가 만나 뵙는 분들이 다 이제 주거 취약계층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분들이 따로 계시지는 않고요.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예상치 못한 답변들을 많이 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희가 정책 선호도에 대해서 여쭤본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이 조속히 시행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거였어요. 근데 보통 이제 세입자분들은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쫓겨나야 되고 뭐 그리고 사실 이제 비용이 적은 집에서 살다가 이사를 가려면 비용이 덜 들진 않잖아요. 지금 계속 이제 오르고 있으니까 분명히 당연히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다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우리 설명을 해드렸어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이게 사실 우리만을 위한 건 아니고 집주인들이 그러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안 된대. 왜? 쫓겨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집의 질은 좋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살 집은 아니잖아요. 아니더라도 이제 집이 워낙 낡다 보니까 네. 좀 더 이렇게 깨끗한 집에 살고자 하는 욕구들이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외였어요. 착하시네요. 착하죠. 앞으로 올 사람들이 좀 더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재개발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수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뭔가 이익이 있다고 믿으시는 거죠. 상상하시는 그쵸. 거죠. 그거 어떻게 해? 뭐. 왜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거예요? 워낙 뭐 관악구의 그 주거들이 노후화가 심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약간의 로망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들이. 뭐 일부. 이제 거기까지 잘 모르겠네요. 거기까지 너무 거기까지 많이 가면은 좀 이상해질 것 같고. 네. 네. 자 그러면은 보면은 뭐 화장실도 없고, 그렇죠. 뭐 부엌도 없고, 그쵸. 그냥 아주 그냥 방만 있는 곳에서 사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쵸. 그리고 정말 뭐 도배장판 막 헤어져 가지고 막 있는 데도 있을 테고, 그쵸. 습기가 엄청 차오른 데도 막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관악구에? 그럼요, 있죠. 계시죠.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뭐 관악구 내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이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우선 이제 집 고치는 사업이 있긴 있어요. 네네. 있긴 있는데 다 쓸어가지는 집을 이렇게 리모델링은 할 수는 없고, 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싱크대나 창틀이나 이런 걸 교체해주는 그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거는 서울시에서 좀 하는 게 그렇다. 있고. 무너져가는데 싱크대만 바꿔준다는 거. 이제 보통 그런 집은 무너져가는 집들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데는 아예 사실 손을 대면 집이 진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에너지 효율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위한 집수리가 있어요. 그거 이제 금액이 좀 더 한 150에서 2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일러를 교체해 준다던가, 아니면은 창틀만 교체해도 그 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차단될 수 있거든요. 단열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집 창틀 바꿔야 되는데. 집 좋으시는데 왜? 단열 작업하는 요렇게 집수리가 있고, 요거 외에 그 집수리가 그렇게 큰 공사가 필요한 데도 있는데,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1인 가구 중에서 어르신 가구 혹은 이제 1인 가구인데 어르신 가구, 아니면은 이제 모자 가구 이런 경우에는 이 간단한 집수리도 사실 쉽지 않아 하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자원봉사자분들 예전에 여기 나오셨는데 주자단이시라고 이렇게 부탁드려가지고. 제 방송은 아니었어요. 네네, 그쵸. 타방송입니다. 맞아요. 타방송에 나오셨던 주거복지 자원봉사단. 주자단. 그분들께 이제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기도 하지요. 그렇구나. 여기 들어보니까 우리 주거복지센터죠. 주거복지센터가 조사만 하고 막 이렇게 연구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활동, 봉사단, 주작단? 죄송합니다. 주자단. 주자단처럼 이렇게 봉사하고 도배장판 해주시는 분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부를 받으면서. 주거복지센터는 대체 어떤 곳인지 좀 순서가 거꾸로 됐지만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주거복지센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거 취약계층, 그러니까 주거 취약계층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당장 쫓겨날 위기에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뭔가 큰 위기에 있으신 분들한테 약간의 이제 도움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막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보증금을 지원해드린다던가, 아니면은 퇴거 위기 가정에 월세가 체납될 경우 체납된 월세를 지원해드린다든가, 아니면 보통 이제 겨울 지나면 도시가스비가 연체돼서 끊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연료비를 지원해드린다든가,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사업 지원을 하고요. 저희는 주로 이제 하는 건 상담.
상담. 예를 들면 임대주택에 입주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보를 얻지 못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상담을 하다가 네.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금이나 월세 혹은 집수 이런 게 필요하면 이제 그런 거를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비용이 네. 이건 좀 궁금한 건데요. 네.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네네. 요즘 하도 집값 오르다 보니까 막 맞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올라버리잖아요. 그쵸. 네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가 1,000만 원, 2,000만 원 못 해드려요. 네. 해드리고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거는 200만 원. 200만 원. 네. 그리고 연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건 500만 원까지인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정말 길바닥에 앉지는 않게 하되 네. 어쨌든 200에 30 이런 집은 구할 수 있는 그렇게 어. 하나랑 아니면 임대주택 입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수급자분들이 사실 200만 원, 300만 원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드머니를 지원을 해드린다라는 차원에서 그 보증 금액이 한 200에서 5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지금 뜬금한 생각인데요. 뜬금 생각인데 뭐 이제 우리 새빨간 사람들이요, 어버이연합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돈 주면 나중에 돈 받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지원해드려요. 그런 분들도? 아니 이제 중요한 건 시드머니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을 다시 받는? 아니요, 회수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냥 무상 드리는 거예요. 지원입니다. 네. 와, 너무 좋은데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게 무상 지원이다 보니까 장벽이 높아요. 높아서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뭐 당연히 이제 소득이 낮으셔야 되고 수급자 정도의 소득 아니면 수급자 분들 그다음에 뭐 저희가 4가지를 보는데 경제 상황, 그다음에 지금 주거의 형태, 네. 그리고 건강 상태. 건강 상태. 네. 건강이 좋아야 돼요? 아니죠. 안 좋아야 돼요. 건강이 안 좋아야 돼. 이거 너무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총체적으로 이 지원이 아니면 안 되실 경우에 지원을 해드려서 이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지만 사실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조금 까다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 해 몇 명 정도 지원받아요? 그거는 금액에 따라 좀 다른데 네. 보증금, 월세,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연료비까지 저희가 직접 지원하고 연계 지원까지 합쳤을 때 정말 딱 100건이었거든요. 100건. 딱 100건. 100건도 엄청 많은 거죠. 관악구 내에서 100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관악, 서초, 동작 같이 관할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런데 사실 동작, 서초까지는 못하고 거기서 한두 건? 한두 건. 한두 건. 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다 관할. 아하. 뭐 서초구나 동작구는 예산 많잖아요. 그게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또 달라요. 그런 또 논리가 또 그러니까 틀리네요. 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한테 지원은 어디에도 없어요. 말만 안 샀어도 그 말까지 여기다 투자했으면 진짜 엄청 많이 벌었을 텐데. 그렇죠. 네. 사각지대 다 아마 그렇죠. 네. 커버됐을 겁니다. 참 슬프네요. 네. 그러면 사각지대, 동작구나 서초구도 사각지대, 네, 관악구도 제일 많이 긴급하신 분들. 그렇죠. 지금 이 주거복지센터는 지금 몇 년 되셨죠? 저희가 2012년부터 시작을 했죠. 12년. 주거복지센터만은 2012년에 시작이 됐고 사실 관악 주민연대에서는 주거와 관련된 활동은 굉장히 길죠. 95년부터 그렇죠.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주거복지나 실태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현 상황들을 봤을 때 좀 정책적인 것으로 뭐 이런 방향도 좀 나와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얘기가 됐었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관악구의 좀 주거복지 개선 아니면 이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주거복지 개선에 대해서 뭐 관악구나 아니면 서울시 정부 등에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몇 명이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들어서 한번 전해보신 게 어떨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을 팔지 맙시다. 뭐
그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렇죠. 네. 복지 증액 자체가 중요하니까. 네.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그 몇 가지 이제 시사점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거. 근데 이건 이제 서울시 전반적인 그쵸. 앵글이 똑같고요. 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한데 관악구 저희가 2013년에도 통계를 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랑 2016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 11%가 넘었어요. 11%포인트. 1인 가구가? 네. 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1인 가구 분포도가 제일 많이 오른 게 60대, 70대, 80대인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 어르신을 위한 주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하.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아까 월세나 이런 거 여쭤봤다고 했잖아요. 그 관악구의 월세 비중이 지금 58.1%래요. 58.1%. 자가 가구를 뺀 나머지 58.1%인데 그 중에 67%가 월세 납부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연령대가 많을수록 월세를 많이 내시고 그리고 가구 수가 1인 가구이거나 5인 가구일수록 실제로 소득 대비 월세가 그 퍼센트율, 그 RIR이라고 하는데 그게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 1인 가구이고 어르신을 위한 뭐 임대주택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월세 지원. 이런 게 구 차원에서 사실 이루어지는 곳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 돈은 없지만 어쨌든 찢어지긴 없지만 있는 제도를 잘 홍보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주택 바우처나 등등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그 어쨌든 이 주거 문제는 일상의 스트레스랑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완화시킬 수 있는 좀 제도들이 많이 있었으면 이제 좋겠지요. 네. 그건 이제 관악구에 요구하시는 거고 서울에 요구하시는 것은 박원순 시장 앞에 있다. 아,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관악구의 상황이지만 서울시도 비단 다르지 않아요. 네. 월세 비중이 서울시는 41%고 1인 가구도 뭐 38.2%다 비슷해요. 근데 그 중에 관악구가 워낙 그 저소득층도 많고 집값도 그나마 좀 집이 노후화되고 해서 좀 싼 편이라 많이 계시는 것 뿐이고 사실상 서울시도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월세 지원. 지금 그 시장에 나오는 전월세 중에 월세 비중이 80%가 넘었대요. 계속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계속 그 공과금 내듯이 월세 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우리의 시드머니는 잘 쌓여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뭐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좀 더 뭐 늘리든지 아니면 월세 지원을 하든지 이런 식의 경제적 상황을 좀 안정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청년도 필요하고 뭐 저같이 이제 아기를 낳을 이런 가구, 그다음에 어르신 사실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다 그렇구나. 필요한데 1인 가구는 좀 더 중요한 것 같다. 알겠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이 얘기를 잘 듣고 딴 데 주지 말고 나라 월세보단 전세 지원은 자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청년들을 위한 저는 오히려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주거 지원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이 드신 50, 60대 분들을 뭐 지원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거의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이제 남편분에게 하고 싶은 말 아니면 이제 태어날 아기님에게 하고 싶은 아직 그래요? 아니면 뭐 같이 고생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임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말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아무튼 저랑 같이 일하는 우리 정가연 선생님 너무 고생이 많고요. 네. 계속 쭉 열심히 하셔서 네. 저 육아 휴직 잘 부탁드리고요. 계속 쭉 열심히 일해서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청취자분들이 이제 관악구 주민이시고 아니실 수도 있나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런 그 제도가 바뀌거나 네. 뭔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진일보하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주거 취약 계층이다. 그럼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런 관심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옆에 이제 세입자분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어요. 그럼 관악 주거복지센터를 연결해 주신다든가. 네. 아니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네.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날 수 있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없으면 낙인이 찍히는 그 역사 속에 살았기 때문에 당사자분들은 사실 굉장히 꺼려 하시지만 권리는 스스로 쟁취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이제 앞으로 밖으로 나오셨으면 이제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정말 오늘 주옥 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일단은 청취자 여러분 바깥으로 나오십니다. 되고 관심도 가지셔야 되고 외치셔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정가현 선생님은 앞으로도 쭉 열심히 고생하셔야지. 그쵸. 지금 행복해할 겁니다. 네, 정두영 선생님께서 나중에 이제 출산휴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파이팅. 그 선생님이 열심히 일한 만큼 또 열심히 일할 거래요. 그쵸. 그럼 그 선생님 또 갔다 오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화이팅. 네. 아무튼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신청곡은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네. 페퍼톤즈의 공원 산책 공원 여행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맞나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물어보셔가지고 깜짝 네. 마지막으로 태계어 드움 되시라고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굉장히 좋아합니다. 페퍼톤즈의 공원 여행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